Hello. Hello, everyone.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I want to talk about how our children can reach the point where they can use English just as naturally. So don't worry, I'm not going to have this presentation in English. 저 영어로 안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초등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성장 비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문해력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일단 말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 먼저 조금 해볼게요. 네, 저는 써니현이에요. 제 본명은 사실은 써니현은 아니고 서현인데 이제 써니라는 영어 이름하고 좀 합쳐서 써니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뉴욕에서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학사를 나왔는데요. 일단은 예술사를 전공을 했고 경영행정을 부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인문학까지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트센터에서도 공부를 조금 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뭐 국제회의라든지 뭐 외교부 세미나 진행이라든지 통역 이런 업무를 좀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봐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왜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보다 또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계동에 있는 이제 조그만 소규모 부티크 어학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동 쪽으로 넘어와서 좀 중대형 학원에 또 원어파트에 들어가게 됐는데 또 거기서 제가 또 최단기로 팀장을 달았습니다. 물론 강의 평가도 좋았고 학부모 만족도도 좀 높아서 좀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타 강사님들의 종착지인 CNC에 와서 지금은 주니어관 그리고 국제관 그리고 특목관까지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간략한 소개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대체 영어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되게 많은 주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공인 영어 성적이라고 하면 뭐 토플이라든지 토플 주니어, 뭐 토플 탭스 뭐 이런 성적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점수를 잘 받으면 잘하는 건가? 이제 혹은 이제 원어민과의 프리 토킹 하는 거. 이제 어머님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해외여행 가끔 나가시고 하면 이제 애들이 괜히 이제 외국인한테 말도 한번 걸어보고 하는데 대답도 좀 곧잘하고 식당에서 막 주문도 은근히 하네 그러면 좀 하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원서 읽기 하는 모습 집에서 책을 폈는데 어머 얘가 또 다 영어로 된 글을 읽고 있네 그럼 또 여기가 어디가 또 약간 좀 뿌듯한 마음이 좀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학교 성적에서 뭐 A등급을 받기도 하고 100점을 받기도 하고 1등급을 받기도 하고 그럼 이것도 잘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어를 잘한다는 거에 명확한 기준은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아우러져야지 저는 잘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영어를 도구로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조금 편하게 표현을 하고 영어에 겁먹지 않고 주눅지지 않고 좀 부담 없이 갖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영어를 언어로서 보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럼 영어를 어떻게 도구로서 잘 발달시킬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조사한 자료와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아카데믹 기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1단계는 이제 기초 단계를 쌓는 과정이에요. 먼저 소리로 이제 막 들어보기도 하고 찬트를 듣기도 하고 오디오북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씩 따라서 말을 해보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쉬운 책으로 이제 영어의 감각을 조금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해력이 확장되는 시기예요. 여기서 막 갑자기 우리 애가 동요를 부르다가 문해력이 막 늘진 않진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문해력 확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시작을 얘기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쌓이고 이 단어가 나왔고 이런 내용이 앞에 이렇게 나왔으면 뒤에는 어떤 게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 추론 능력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해력의 성장까지 그리고 나서 읽은 내용을 말하고 쓰는 단계인 적용 표현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보통 말은 하고 하지만 한국에선 사실 말 잘하는 아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읽기로 먼저 읽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쌓이면 또 글을 쓰기도 하고 하는 이렇게 연료로 쓰는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도구화가 돼 있습니다. 이제 영어를 단순히 그냥 어학의 어떤 학문으로서 다루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알고 싶고 무언가를 배울 때 언어로서 쓰는 역할이 바로 도구화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빨간 색깔 글자로 조금 체크해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체크해둔 이유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인데요. 기본적으로 독서가 초등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독서가 기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능 혹시 어머님들 문제 얘기 들으셨나요? 제가 수능 문제 또 풀어봤어요. 이제 국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한국사, 뭐 탐구 영역까지 봤는데 지금 문해력과 논리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1교시 국어에 칸트가 나왔습니다. 2교시는 수학이니까 이제 칸트 얘기를 할 거는 좀 없을 것 같고 3교시 영어 칸트 홉스 나오고요. 4교시 탐구 영역 물론 칸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게 나오는 짤이라고 하는데 이번 수능은 칸트데이였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이거는 아이의 어떤 국어 능력이나 영어 능력이나 이런 탐구 영역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어떠하게 내가 문해력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가 있는가를 보는 이제 시험 위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독서와 이 문해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수업에는 제가 어떻게 녹여내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 수업은 3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reading, 그리고 thinking, 그리고 writing으로 나눴는데요. reading 파트는 제가 크게 2가지로 원서 읽기를 꼭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뭐 reading 부교재로 지문 분석을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서 읽기를 통해서 이제 뭐 스토리북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고전까지 다 다룰 수 있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딩 분석은 각 문단에서 다루는 중심 내용 그리고 어떤 스토리북이라면 주인공이 누구고 배경이 어디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렇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요. 띵킹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스피킹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수업은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 물론 한국어도 씁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 이제 말하기 중심의 독서 토론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라이팅 단계로 가기 직전에 생각 확장을 위한 마인드맵도 그리면서 조금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마지막 라이팅은 패러프레이즈랑 서머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혹시 패러프레이즈는 좀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패러프레이즈가 뭐냐면 일단 어떤 문장을 자기 말로 말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라도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읽고 내 말로 갖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논리적인 구조가 완성된 글쓰기까지 이렇게 3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조금 보여드리면 일단 주니어관에서 쓰는 스토리북 좀 얇은 북이에요. 챕터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책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들 그리고 뭐 스토리를 같은 고전을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어떤 뭐 워크시트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는 과정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리딩 분석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어떤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전반적인 거는 그림으로 그려보기 이런 것까지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hinking이라고 하는 시간이 말 그대로 말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엄청 참여합니다. 저희 반에 온 친구들 중에 좀 소극적인 친구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저희 수업이 참여형 수업이라서 이제 어머님들이 보내실 때 저희 아이가 그렇게 막 나서거나 발표를 먼저 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반의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시작했다가 쳐요로 끝나는 수업이에요. 다들 엄청 즐겁게 수업하고 제가 조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나 좀 의욕을 돋구는 건 제가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높은 레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 수업도 진행을 해요.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 라이팅 요 과정이 거칩니다.
일단 저레벨에 있는 친구, 좀 어린 친구들을 위한 워크시트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고레벨 친구들을 위한 워크시트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 뒤편에 보면 조금 크게 보실 수 있게끔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레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토리 중심의 글을 읽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인공, 배경, 그리고 사건, 그리고 자기 말로 써보는 짧지만 줄거리 써보기,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조그만 그래머 포인트들 가지고 직접 문장 완성하기, 이런 식으로 수업을 좀 구성해서 아이들이 문장의 구조를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레벨로 갈수록 단계가 이제 좀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레벨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문장 쓰기를 조금 연습한 친구들은 이제 생각을 조금 합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리딩을 읽으면서 어려운 내용에 대한 패러프레이즈 하는 과정, 그리고 패러프레이즈 하면서 중간에 나온 어려운 그래머 포인트들을 조금 쉽게 다룰 수 있게끔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요약도 하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마인드맵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논리적인 구조를 짤 수 있게끔 글을 쓸 수 있도록 개요 파트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 쓰는 거 좋아한다고 하시는 부모님들 많아요. 그래서 보면 글이 약간 뭐랄까 일기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일기 쓰려고 글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조금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과정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글을 쓰고, 그리고 제가 첨삭받은 내용으로 리라이팅까지 해야 한 과정이 끝나요. 보통 이 과정을 매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기도 해요. 선생님 써버리면 어떻게 써요? 선생님 패러프레이즈 이거 그냥 문장 단어만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선생님 이번엔 주제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팅, 띵킹, 리딩 과정을 거쳐서 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가 맞는데 수업에서, 그럼 대체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초등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독서, 그리고 문해력, 그리고 사고력까지는 이런 거 정도는 집에서는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어머님들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게 조금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하나씩 집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루 10분에서 15분 독서하기. 이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씩 쌓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책 읽으라면 절대 안 읽어요. 읽을 거야 라고 하고 절대 자기 직전까지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힘드시겠지만 옆에서 책 읽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집에서 그냥 책이라도 그냥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멍 때리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냥 모습이라도 보고 계시면 아이들이 따라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영상이나 책 함께 탐구하기. 어머니께서 숙제 대신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가 궁금해지고 또 혹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같이 찾아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호응만 해줘요. 이거 네가 배웠어? 이거 궁금해? 그러면 엄마랑 한번 여기 박물관 가볼까? 이거 한번 영상 찾아볼까? 그 정도만 해주셔도 되게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3번, 이거는 사실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영어 공부에 매몰돼서 한글 독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영어 선생님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모국어인 한국어 정도도 놓치지 않게끔 충분히 쌓아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영어책 읽기 싫다 그러면 한글책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학습 습관을 만드는 규칙과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어머님들 고민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주도적인 학습인데 규칙, 루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규칙입니다. 스스로 만들기 이전에 어머님들 혹은 집에서 어떤 일정 시간에 혹은 어떤 룰을 만들어 주셔야 그걸 체화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지하는 거. 이건 저한테 맡겨주셔도 되지만 일단 집에서도 호응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흥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탐구해 주시면 훨씬 더 의욕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그 뒷부분에 제가 저희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피드백을 조금 넣어놓긴 했습니다. 이건 약간 좀 자기 자랑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그냥 조금 은밀하게 유인물에 껴놨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되게 믿거든요. 이 세상에 잠재력 없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방향이 다르고 어떤 목표가 다를지언정. 그래서 제가 믿는 만큼 어머님들도 아이들 많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설명의 제목은 예비 중학생을 위한 CNC 국제관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제목은 고등 내신과의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제목을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한 이유는 제가 봄학기 때는 고등 수능이랑 연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가을에는 고등 내신이랑 연계를 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양력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따로 읽어보시는 걸로 진행을 하고, 오늘 제 이력 중에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이쪽이에요. 고등 내신이랑 수능 지도 전문 강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고등을 했는데 왜 초등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저희 부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초등 때 한 그 자양분이 고등까지 이어지고, 저는 초등이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이들이 초등 때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지 그걸 설정을 잘 해야 돼요. 제가 봄학기 때도 이거를 학부모님들께 여쭈었는데, 밸런스 게임 아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할 건지. 첫 번째 선택지, 우리 아이가 중등 내신은 1등급 받았는데 고등은 물음표. 이거 아니에요. 선택지 2번. 중등 때는 뭐 기타 등급을 받았는데 고등 때는 꼭 1등급. 어떤 게 더 좋으세요? 1번, 2번? 2번. 저도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중요하죠. 대입 때는 들어가는 거는 고등 성적이니까. 저희는 그럼 이제 목표가 일치한 거고, 이제 대화가 좀 더 잘 될 거예요. 저의 영어 이력이, 공부 이력이 조금 특이한데, 제가 한국에서만 자랐고, 근데 대학은 영어 우수자 전형으로 갔거든요. 해외 경험 없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그러면은 막 열심히 학원 다니고 뭐 이렇게 공부하셨냐 하는데, 제가 학원이나 사교육은 초등 때까지만 이용을 했고 중학교 이후로는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 이유가, 그럼 선생님 초등 때 영어를 끝내셨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중1 때 제가 토익 봤을 때 990점 만점에 600 정도가 나왔고, 이제 저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그걸 끌어올려서 한 중3 때 980, 990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초등 때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좀 자세히 봤어요. 이 선생님이 이런 걸 시키니까 나한테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실력 상승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중학교 넘어갈 때쯤에 엄마 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혼자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도 저희 엄마가 믿어주셔서 잘 이어졌고,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가 이제 고등까지 연계돼서 아웃풋이 괜찮았는데 그걸 아이들한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때. 인클래스에서는 되게 액티브하고 포지티브하고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좀 추구를 하고 있어요. 액티브라는 거는 뭐냐면, 저도 아까 써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말을 해줘야 선생님이 너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을 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칭찬을 많이 받아야 정말 실력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티브한 분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레페티션.
반복. 제가 영어 실력을 혼자 공부하면서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 두 번째가 가장 크다 생각해요. 음원을 따라서 듣고 소리내서 읽고 그거를 반복 거의 외울 정도로 하고 이제 그 텍스트를 읽고 난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풀이 뭐 true false 퀴즈도 풀어보고 comprehension 뭐 객관식 풀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라이팅 써보고 뭐 스피킹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터치가 들어가면 그게 완전히 자기 걸로 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전에는 학원 강사 역할이 1번, 2번만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3번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moderate stress라고 적어놨는데 친구들이 마음이 좀 많이 갈수록 좀 여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틀려도 막 좌절하고 이런 친구가 있고 그럼 그런 친구는 괜찮다 하고 개인 상담 때 많이 도닥여주고 반대로 이제 너무 긍정화 돼가지고 많이 틀려도 난 괜찮아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내가 뭔가 나의 부정적인 면을 잘 못 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개인 상담할 때 좀 멘탈 지도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켜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됐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실력이 늘어요. improvement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거든요. 제가 고등 지도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각각. 첫 번째 사례는 친구가 저기에 학부모님들 하이라이트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배운 이후에 영어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좋은 성적이 계속 나오고 있대요. 한 번 배울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의 공부 방법이 너한테 고스란히 전수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도 숙제 보내면서 객관식 다 맞았다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친구는 미술대 준비하던 친구였는데 내신이 4등급이었고 영어를 되게 그 주변에 유명한 동네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어법 그런 거 되게 많이 4시간 동안 풀었대요. 근데도 4등급이 나오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저한테 의뢰를 주셨고 그래서 공부 방법을 양적인 것보다 좀 질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성적이 4에서 2로 올라서 이제 올해 그래도 인서울 써볼 수 있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등 아이들이 이렇게 지도한 걸 제가 초등 아이들한테도 적용을 하니까 이런 성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CNC 오고 가장 크게 만족하는 것 중 하나가 강사로서 토플 시험으로 아이들을 평가를 한다는 점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이 있는 곳은 뭔가 안정성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제일 큰 허점이 뭐냐면 치팅이 가능해요. 네. 근데 토플은 정말 내 아이의 객관적인 실력 파악이 가능해서 저는 이게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이제 반별로 평균이 나오는데 제 월수반 화목반 아이들이 1, 2등을 다 했고 다른 반도 2등 또 다른 반도 3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친구들처럼 우리 학부모님들의 친구들도 정말 잘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신 1등급을 받는 방법은 뭔가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실력이 좋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고등 내신은 지필고사랑 수행평가로 나눠져 있고 각각 평가하는 영역은 지필고사에서 Reading, Writing, Grammar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는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수행평가관에서 저희가 만나뵐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Speaking, Writing이 방침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외워서 뭔가 라이팅을 쓰고 외워서 스피치를 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그냥 즉각적인 인터랙션 체크를 하실 거래요. 요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지필고사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험 보면은 뭐부터 확인하죠? 시험 범위, 맞아요. 시험 범위를 확인해 보면 짜잔! 제가 지도했던 학생 학교 시험 범위인데 어때요? 많아 보이나요? 적어 보이나요? 엄청 많아요. 이게 한 40개 정도 수능 모의고사 지문이거든요. 40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중학교 때 본문 암기 하죠, 친구들. 그것처럼 40개를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리딩은 비문학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아까 선희 선생님 말씀해주신 paraphrase 내가 지문에서 다른 말로 바꿔놔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내가 paraphrase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고 그 다음에 grammar writing 같은 경우는 약간 연계되어 있는데 문법적인 오류 없이 문장을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있는 친구는 천하무적. 시험을 위한 본문 암기가 필요가 없겠죠? 이 친구는. 응용은 나는 다 되는 학생이니까. 이 친구는 고등 내신 1등급 조건 달성한 친구예요. 초등 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머님들. 요걸 자양분을 쌓아 나가야 되고 구조 독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살짝 설명을 드리면 요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독직해, 그죠? 직독직해는 한글말로 예쁘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요렇게 되는 거고 구조 독해는 같은 지문을 봤을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알고 본론이 어떤 원리로 전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제는 뭐고 이걸 아는 게 구조 독해예요. 어느 쪽이 실력이 좋은 것 같으세요? 글을 읽어내는 능력. 이쪽이 더 좋아 보이죠, 그죠?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한데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구조 독해고 이게 실제 고등 내신 객관식 기출에 이렇게 적용이 돼요. 요거는 4.1점짜리고 4.1점 배점이 높은 이유는 이 유형이 어렵기 때문인데 저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는 거 삽입 유형 문제거든요.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저의 이제 학생이 실제 시험 때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생님 얘는요 이게 서론이고요. 이게 첫 번째 본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락이 나눠진 다음에 전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이에요. 되게 쉽게 풀었대요. 생각 별로 안 걸리고 이 친구 머릿속에는 요게 그려진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로고스, 미토스 개념을 소개를 하고 여기서 그 각 개념에 대해서 설명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사람들이 로고스를 높게 평가하고 미토스를 낮게 평가했다 인데 however를 기점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는 거 이 학생 구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사항을 완전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이 친구는 however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3에서 4 구간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구조 독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학부모님들께서 한 문제만 들고 오면 좀 서운하실까봐 하나 더 들고 왔어요. 요거는 따로 읽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학교는 많이 어려웠던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일단 지문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지문에 저기 빈칸 뚫어놓은 거 그걸 조건에 맞춰서 쓰는 문제 그 다음에 1-2에 보면은 어법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뭘 요구하고 있냐면 라이팅은 요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문장의 구조와 성분을 알고 있니? 그 다음에 as if 구문 알고 적용해서 장문할 수 있니? grammar이랑 writing 연계돼서 좀 요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문법 문제는 고등은 어법에서 활용하는 그런 포인트 어법이 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쪽은 관계대명사랑 동사랑 분사 잘 알고 있니?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서운하실까 봐 하나 더 가져왔어요. 따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요런 고등 어려운 내신을 초등학생 아이들이랑 연계를 시켜서 잘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습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그죠? 초등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죠, 어머님들? 저는 이거 되게 클 것 같아요. 어른들은 회사 가기 싫어도 회사 가고 고3은 공부하기 싫어도 고3은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기들은 재밌어야 공부를 해요. 이게 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부러워요. 언어를 스펀지처럼 흡수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예비 중학생이니까 비교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비 중학생이면 뭘 하는 게 좋냐면 내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뭔가 수험적인 공부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특히 6학년 때, 5학년 때, 4학년 때 본질에 투자하는 공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비 중학생도 고등 영어 내신을 몰래, 대놓고 아니고 몰래 살짝 시키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고등 내신 지도할 때 이런 식으로 지도를 했어요. 첫 번째 자료는 내신 대비 문제였는데 이거를 그냥 숙제를 주면 1번, 4번 뭐 이렇게 체크만 해오겠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푼 다음에 저 지문의 구조를 분석을 해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이 아이가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안 되어 있으면 피드백을 주고 리딩 문제도 그냥 풀지 않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은 어법이랑 어휘 대비하는 자료였는데 요것도 그냥 숙제와 주면은 아이들이 답만 체크해서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각 빈칸 뚫려 있는 거에 어법 사항이 뭔지 적어오게 했거든요. 이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너가 적어와라. 그런 다음에 제가 그걸 보고 잘못 적혀 있으면 피드백 주고 그런 식으로 체크업을 했고 이게 어법 어휘 유형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지만 지문 분석까지 해오도록 했어요. 구조 분석.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는 직독직해 연습 자료인데 이제 주어 동사 뭐 목적어 그런 거 분석하고 몇 형식인지 알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분석해오고 제가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랑 유사하게 초등학생이 가고 있어요. 보시면 저희 국제관 친구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죠. 수업 때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을 알고 본론 안에 어떤 원리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단락에 어떤 것이 주제인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을 수업 때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이 자료는 사실 자습 숙제예요. 선생님이 수업 때 어떻게 했는지 적용해서 너희가 해와봐 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국어를 풀 때도 이렇게 한대요. 자기들은 신문기사 읽을 때도 이걸 적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원서. 써니 선생님도 그 문해력 되게 중시하셨는데 저도 많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사실 자체적인 커리큘럼이 있고 제가 워크북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원서도 있고 그다음에 저 원서 워크북 안에 센텐스 라이팅 훈련 들어가 있거든요. 고등 서술형 문제 기억나시죠? 그래머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문장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서를 읽고 그 원서 내용에 대해서 작문을 해오게 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그냥 써오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세모, 치제 막 이런 거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써오면 제가 한 번 채점을 해주고 첫 번째 점수를 받고 그럼 우리 친구가 돌려받아서 수정을 해옵니다. 그럼 수정해오면 파이널 스코어가 나오고 제가 여기에 다 맞으면 패스를 찍어주고 아직 좀 뭔가 연습 필요하면은 F라고 적어줘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한 번 더 차근차근 복습을 쓰면서 해오게 됩니다. 다음에 센텐스 넘어서 이거는 수행평가 약간 맛보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에세이 라이팅, 스토리북 읽고 원서 읽은 다음에 그 주제랑 연관된 라이팅을 시키고 얘도 똑같아요. 1차적으로 제가 한번 첨삭하고 우리 친구가 수정해오면 파이널 스코어를 줍니다. 요거는 이제 원서를 읽은 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오면 또다시 첨삭. 그래머는
저희가 같이 개념 연습을 하고 문제 풀 때도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고등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문제 풀이를 해오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풀 때도 대충 풀지 않고 통사 분석, 내용 분석, 이유에 대해서 답을 써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2년이 되면은 고등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의 모든 아이들이 1등급을 받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설명회 들으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좀 설명드리려고 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초등 수학에서 창의사고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좀 제가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기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이어서 그거 위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하면요. 제가 대치동에서 좀 길게 좀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좀 일을 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긴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좀 이제 성적 위주로의 수학이 아니라 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왔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속도보다는 좀 더 이제 과정을 중시해서 깊이 있는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입시까지 고등까지 쭉 연결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학 공부를 같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그러면 창의사고 수학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수학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정해진 이제 해답에 있는 풀이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풀면서 이제 교과서 위주에 대한 수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반복적인 수학을 하기 때문에 뭐 학교 내신이나 이런 거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분명 이거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직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고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반복적인 수업은 아직은 이르다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학을 좀 추구하냐면, 일단은 다양한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많은 생각을 해보고 깊이 있는 사고를 만든 다음에 그 깊이를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나 설명들을 좀 채워나가는 식의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시선들이나 수학을 좀 더 수학답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이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잠깐 접어두고요. 제가 일단 대치동에서 좀 길게 일을 하면서 대치동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써보기는 했는데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처음 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머님들께서나 아버님들께서 뭐 대치동 굳이 거기까지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가르쳐 보자라는 생각으로 먼저 가르치게 돼요. 그럼 보통 두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네? 또는 이 쉬운 걸 우리 아이는 왜 못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학원을 찾게 돼요. 이제 멀리 있는 학원보다는 일단 동네 학원들 위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학원들은 보통 이제 일반 교과 현행 진도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단은 많은 부담감을 갖고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학원에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어머님들 생각하기에는 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뭔가 영 찝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이제 대형 학원이나 대치동이나 이제 유명 학원가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 학원가를 가게 되면은 일단 입학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열의 아홉은 좋은 성적을 받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좀 시험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좀 못 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어머님들에게 불안감을 좀 많이 심어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겠구나. 여기를 가서 이것들을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대형 학원을 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아이들에게 좀 지옥이 시작이 될 거예요. 어떻게? 진도가 막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 심화 문제들까지 적지 않은 양의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손이 먼저 가고 문제를 푸는 기계가 되는 식의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또 걱정을 하시죠. 어떤 걱정을 하나요? 우리 아이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개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심지어 아직 어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아직 이과생으로는 좀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문과생으로 가야만 할 것 같아요. 이런 좀 섣부른 판단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원이나 이렇게 저를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 이런 것들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웠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난 친구들을 보통 보게 되면은 보통은 문제를 정말 잘 풀어요. 물론 많은 문제들을 많이 경험해 보다 보니까 문제를 정말 잘 풉니다. 그리고 아이들 자체로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갔다는 거에 대한 이제 프라이드가 있다 보니까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를 좀 뽐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문제 자체는 잘 푸는데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이들이 생각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손이 먼저 가는 문제풀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으로 이것들을 풀었나요?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풀어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열의 9은 전부 다 그냥 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그 전 학원에서 이렇게 풀라고 했었어요. 이런 소리밖에 못하게 돼요. 아무래도 생각의 깊이를 만들지 않고 반복적인 문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생각하기보다도 이제 반복적인 학습으로 이제 수학을 수학답게 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창의사고 수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자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처럼 창의사고 수학을 통해 오히려 생각의 깊이를 좀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심한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가면서 이 깊이 안에다가 좀 채워 넣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냥 창의사고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교과 수학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잘 접목시켜서 같이 이제 수학을 어떻게 이제 수학답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고등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만의 무기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긴 합니다.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단순하게 이제 360에 대한 약수를 좀 알아보기는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한 약수를 알아볼까요? 하면은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요. 자, 이 식이 맞습니다. 맞고 식 자체의 의미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아이들은 그냥 식으로만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약수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 수를 나눠 떨어지는 수로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해봤잖아요. 이 소인수 분해에서 나온 저 2와 3과 5라는 기본 단위를 가지고 이 수를 좀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2는 3개가 갖고 있고 3은 2개, 5는 1개를 갖고 있는 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수를 재료로 이제 약수들을 만들어 볼 텐데 먼저 2라는 수는 3개까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도 돼요. 하나 사용해도 되고 2개까지 사용해도 되고 3개 전부 다 사용해도 됩니다. 이러면서 2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죠. 같은 방식으로 3과 5 또한 같은 방식으로 3가지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총 24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것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24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 24가지 방법이 곧 약수의 개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약간 복잡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5의 배수인 약수는 어떻게 찾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보통 친구들은 일일이 다 써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방법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방금과 같이 이제 2랑 여기에 있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이 숫자들을 재료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5의 배수는 5 곱하기 어떤 수이니 5를 제외한 나머지 수들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2는 3개 있기 때문에 4가지, 3은 2개 있기 때문에 3가지 방법이 있어서 총 12개의 약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제곱인 약수는 어떻게 찾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 역시 잘 찾아요. 2의 제곱, 3의 제곱. 좀 더 생각을 했다 하면 2, 3 섞어가지고 6의 제곱까지 잘 찾아줘요. 그럼 꼭 하나를 빼먹습니다. 뭘 빼먹냐면 1을 꼭 빼먹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저기에서 약수만 찾고 식을 구하는 식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1을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료화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곱수를 만들 수 있는 수는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그러면 이 제곱 안에 있는 2와 3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도 두 가지에서 총 4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약수의 개수를 단순하게 구하는 것은 중등 과정에서 배우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5의 배수나 제곱수에 대한 약수의 개수를 찾는 것은 중등 심화 과정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고등 과정에서 올라가면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서 오히려 생뚱맞게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은 이거 그냥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있었었는데 이 생각밖에 못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문제 푼다는 걸 좀 알아보고 나서 일단 저희가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비초사, 예비초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일단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사고력을 이제 막 시작한 거다 보니까 기본 교과에서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를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주 2회 기본 진도를 진행하면서 주 1회는 사고력 수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진도만 나간다라기보다도 그 진도 안에서 사고력을 어떻게 배워내서 좀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기본 진도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심화 진도를 진행하면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창의 영재 이런 사고력 수학을 좀 더 응용력 있게 문제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예비초사, 예비초라고 했는데 중등 기본부터 시작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초등 4, 5, 6 과정까지도 저기 있는 기본 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등 기본과 중등 심화까지 진행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물론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열심히 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발전 심화까지 고등 기본 개념까지 좀 진행을 하면서 KMO 기초까지는 좀 진행해 보려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여기까지 해보고는 싶은데 아이들이 너무 못 따라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를 못 해봐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실 텐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중등 올라가게 되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CNC에 이제 능력 있는 많은 수학 선생님들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좀 진행을 해줄 거여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잘 만들어지고 잘 공부만 잘 따라와 준다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아마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고력 수학 자체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생소할 수 있고 거부감이 들 수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 좀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사고력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희가 2번 정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짤막한 영상이긴 했는데 아이들이 좀 즐거워하는 모습이 좀 보이셨을까요? 좀 수학이라는 것 과목 자체가 아이들에게 좀 거부감이 많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좀 일단은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재밌게 다가가려고자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했었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아이들 대부분이 많이 재밌어하기도 했고요. 저기 재미없었다가 좀 있기는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영상 보시다시피 좀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아이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이 됐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제 참여 의사 좀 물어보고 했었었는데 거의 대부분 좀 재밌었어서 다시 참여를 해보겠다고도 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일요일날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주말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조금은 기피하는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아이들이 많이 재밌게 즐기기도 하였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저희가 팀별로 이제 게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팀원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의 의견을 좀 표출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됐을 거고 실제로 아이들이 써준 내용들인데 이 중에서 이렇게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좀 더 사고력 수학이나 이러한 수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았어 가지고 이러한 대회를 좀 주기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쓴 내용들이기는 해요. 마지막에 좀 감동이 있기는 했었었는데 일요일에도 재밌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좀 감사드린다는 아이들 얘기까지 있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재밌게 좀 많이 참여를 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좀 실력을 좀 뽐낼 수 있도록 학교 시험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런 것들까지도 풀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고 표출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저희는 진행해 보려고는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런 창의사고 수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좀 많이 키워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좀 키우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좀 더 이제 먼 미래를 봐서 이제 중등 그리고 먼 미래 고등까지 가서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금부터 먼저 같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수학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얘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은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 친구들에게 여러 학생들에게 좋은 수학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제 어머님 아이들도 너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도 아이들에게 좀 이제 희망을 갖고 이제 좀 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잘못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마음껏 좀 펼쳐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가 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게 잘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호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 worked at 3 different places in 강남. 대치에서도 일을 했었고 서초 그다음에 압구정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네. I taught many students.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뭘까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재미입니다. 학생들 특히 초등부는 공부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진짜 studies have shown that students who enjoy the process of learning retain information twice as effectively. 2배래요. 배워가는 게 재미가 있으면.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설계를 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유머를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 설계 그거 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만약에 2시간을 수업하면 중간중간에 그런 걸 툭툭 넣어주잖아요. 아이들이 집중을 해요. 재수학원처럼 막 시켜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초등부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인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인기가 가장 클라스에서 많았을까? 클라스뿐만이 아니라 프라이지, 압구정, 대치에서도 정말 초통령이었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저는 학생들한테 이 2마디를 2 센텐스를 가장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나는 너는 있는 그대로 빛나. 이러면은 이 사랑에 들어가면요 학생들이 선생을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보낸 문자 보내면은 다 사랑해. 있는 그대로 빛나. 숙제 못해서 괜찮아.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약속하자. 그럼 처음에는 약속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학생들이 해와요.
자기 주도 학습이 알아서 돼요. 그 다음에 validation인데 인정입니다. 너 잘해. 뭐 이거를 넘어서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래요. 너를 못 믿어갖고 초등부라고 못 믿어갖고 막 닥달하고 중 들어와 10시에 공부해. 너 왜 숙제 안 했어? 이러지 않고 그냥 한 인간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 저 숙제를 못했어요 라면 하면 막 닥달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선생님이랑 약속을 하자. 언제쯤 끝낼 수 있어? 그러면은 학생들이 100이면 100 그 안에 다 끝내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약속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절대 숙제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갔을 때 정말 아이들 각각한테 빼낼 수 있는 아웃풋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초등부는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생님과의 라포가 정말 중요한 게 초등부입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 그냥 Taylor's Teaching Approach인데요. Practical Speaking Skills가 뭐냐면 서초도 그렇고 물론 목동도 그렇겠지만 서초, 압구정, 대치 다 봤을 때 영유 출신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피킹을 초등학생 때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책에 있는 스피킹을 정말 잘해요. 책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원어민적인 표현을 한번 아이들에게 가르쳐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너 천천히 해. 천천히 해도 돼. 이거를 원어민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애들아 이럴까? 아이들이 영유를 나온 아이들도 슬로우 아니면은 너 분위기 파악 좀 해. 이거를 원어민적으로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can you 분위기 파악? 막 이러고 이래요. can you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넣어봐야겠다. 원어민적인 표현을 하는 스피킹이 진짜 스피킹이다. 해갖고 예를 들면 take your time. 천천히 돼. 아니면 분위기 파악을 해. read the room. 좀 분위기를 읽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줬을 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책에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grammar with clear understanding. 이건 뭐냐면 clear understanding이 제가 대치에 있었을 때일 거예요. 4, 5, 6학년을 맡았었는데 그때 한창 대치가 바뀌는 추세였어요. 6학년까지 00으로 다 배우다가 4, 5, 6학년을 50대 50으로 넣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100% 6학년까지 100% 00으로 문법 배우고 단어 배우고 RC는 물론 당연히 100% 영어로 했지만 근데 추세가 바뀌니까 책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법이랑 단어만. RC는 당연히 100% 영어고요. 왜냐면 흐름 파악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정말 당황했던 게 너 different가 뭐야? 다르다?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아는데 00으로 외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6학년도. 다른이거든요. 그리고 문법도 the passive voice. 수동태. 왜 우리 그때 배웠었잖아 영어로. 근데 애들이 수동태? 뭐지?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6학년까지 했던 게 그냥 싸그리 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RC는 100% 영어로 하면서 플로우 잡는 게 중요하니까 introduction, body paragraph, conclusion 이거를 정말 상세하게 막 디테일하게 플로우를 읽히게 시키는데 문법이나 단어만큼은 어찌됐건 중등부 올라가서 내신을 할 거면 그래도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engaging lessons는 engaging, 그러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살았다 보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why, 왜 그게 답이라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뭔데? 이거를 정말 많이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너 앉아, 들어, 외워 이게 아니라 저는 조금 같이 좀 소통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또 많이 좋아해 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교육 철학을 갖고 학생들만을 위해서 달리니까 이런 경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초 와이스톤 어학원에서 원어민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압구정 프라이드 제이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원어민으로서 있으면서 팀장으로 이제 승진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역시 학생들의 인기겠죠. 죄송합니다. 약간 어필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그래서 팀장으로 했던 게 예를 들면은 특강을 깔아요. 12명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대요. 12명이 아니면 못 한대요. 근데 마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대치점을 열게 되세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대치점 총괄로 갑니다. 그래서 00에서 4, 50명까지 올라오는 거를 제가 봤고요. 대치에서 있었을 때 4, 5, 6학년이 한국식으로 약간 50대 50으로 다 학원들이 바꾸는 걸 제가 보고서 내신, 서초 클라스 내신 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초등부도 어찌됐건 문법과 단어 이런 것들이 좀 기초, 완전 그러니까 정확도 기반. 이 무조건 그래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는 서초 클래스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1까지 수업을 하면서 강사, 부주임, 그 다음에 주임까지 승진을 했었고요. 밑에는 저기 회화 어학원이니까. 그래서 저는 프라이드 J뿐만이 아니라 클래스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추가 자료라든지 교재라든지 뭐 이런 거 커리큘럼 개발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제 자랑 타임인데요. 클래스에 있었을 때예요. 이게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학생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선생님들이 당황해하실 정도로 아이들이 거의 뭐 초상집이었어 갖고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념할 수 있는 걸 좀 주고 가세요라고 해서 제가 사인을 이지성을 다 했습니다. 핸드폰에도 하고 했는데 이 얼굴을 좀 그래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서 가렸는데 아이들이 다 거의 다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핸드폰에다가 이지성 적었어요. 네, 그렇고 또 다른 자랑 타임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해줘서 막 노래 부르고 마지막이라고. 근데 이때도 아이들이 눈을 보시면 다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저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합니다. 저는 진짜 아이들을 정말 많이 좋아해서 아이들이 그걸 좀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이거 보이세요? 지성쌤 그 자체를 사랑해요. 제가 하던 말을 학생들이 저한테도 해줘요. 똑같이 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문명 딱 들어갔는데 저걸 보는 순간 저는 좀 울컥하더라고요. 지금도 울컥해요. 네, 진짜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이게 카톡을 그래서 맨날 이게 다 학생들이 준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뭐 줄 때 이게 조금 이렇게 좀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카톡입니다. 카톡. 이게 300장 넘어가더라고요. 조금씩 하루하루 올리다 보니까. 네. 절합니다. 절을 해요. 절을 해요. 이게 클래스 마지막이었는데 절을 하고 뒤에는 지금 대기 중이에요. 절을 많이 받았어요 이때. 절 지금 이게 교모식인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제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진심이라는 걸.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냥 English is not just a subject. It's a bridge to opportunity and global communication. 맞죠? And I want to help my students to cross the bridge confidently. 진짜 자신 있게 좀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입시를 제가 보면서 긴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하는 애들하고 실패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실패하는 기준이 뭐냐면 부모님들은 명문대를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학업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못 가죠. 그러니까 공부를 놓게 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징에 못 버티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지역의 흐름에 뭘 잘해야 되는데 나는 뭘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학교 중심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원에만 끌려다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무언가를 하는 애들이 성공할 것 같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학교 중심의 생활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 계속 전장됩니다. 저는 고교학점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패턴이 고교학점제 시즌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를 성실하게 받아들이면서 진행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100개가 안 돼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가 훨씬 넘는데 그 중에 5%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지역엔 다행히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죠. 문과 중심의 외고가.
그리고 마치 우리 동네 가까운 데 있는 학교처럼 애들이 대놓고 가는 전국자 사고가 한 3개 정도 있죠. 한 학원은 한 40명에서 많게나 5, 60명도 가고 상상고도 거의 뭐 한 3, 40명대 가고 그죠? 뭐 외대부고는 그렇게 많이 못 가요. 우리 저기 한 20명 내외로 가고. 그런데 이 학교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가느냐? 결국 중학교 때 본인이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활동을 했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부수적인 서브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 목적성을 명확히 가졌을 때 그거에 맞는 학원들이 그 아이들을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저희 CNC는 뭐 그걸 다 하지만 그래서 생기부를 얘기를 하기 전에 고교학점제 얘기를 드리는데 핵심이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키워드는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활용하느냐거든요. 그건 교과와 비교과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10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고 학종 하잖아요. 그게 지금 고교학점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시에 맞춰서 고등학교의 모든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다면 결론은 학교 생활을 잘하게 교육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참여 수업이 돼야 돼요. 참여가. 아이들이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업하고 참여하고 탐구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하나씩 오늘 이거 다 하려면 한 10시간 걸리는데 30분 내로 줄여드릴게요. 30분 안 걸립니다. 흉측한 거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특징 28학년도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이잖아요. 이 입시안의 가장 핵심 이거는 유튜브 설명회 영상마다 제가 찍어요. 수만 번씩. 이쯤 되면 서울대에서 감사패라도 하나 줄만한데 일절 연락은 없습니다. 제가 하면 했지 그들이 하겠어요? 자, 서울대 핵심이 수시에 어떻게 뽑느냐 1단계, 2단계 있죠. 근데 지역균형 보실 필요 없고 이것도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랑 해당 사항 없어요. 왜 해당 사항 없을까요? 기회균형은 가정이 급격히 몰락하셔야 됩니다. 애 하나 대학 가자고 얼마까지 말아 드시려고요. 혹은 편부, 편모인데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린 정상적으로 일반 전형인데 놀라운 일이 서울대 가려면 뭘 잘해야 돼요? 나와 있잖아요. 뭘 잘해야 됩니까? 말 잘해야 돼요. 남자애들 못 가는 거죠 이제. 서울대 수화 전형 없습니다. 왜냐인지 이해가시죠? 하루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감사할 지경인 아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익숙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앞에 영어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 말 잘하죠? 그냥 줄줄 따라다니면 돼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수시가 저래요. 자, 수능 최저 없애버렸어요. 수시에서. 직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없앴을까요? 수능 못 믿어서. 수능이 쉬워지니까. 쉬워진다라는 걸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 공격도 당하는데 자, 미적분 2. 다시 말하면 지금의 미적이 없어져요. 쉬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쉬워진 거죠. 물화생지 2는커녕 원두 수능에서 없어졌어요. 통합과학 보고 애들 뽑아요. 그 쉬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쉬워진 거죠. 이해 가시죠? 수능 쉬워졌어요? 그러면 수능을 안 믿는 거죠.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죠? 근데 교과 역량은 파악해요. 그럼 뭘 얘기냐? 벌꿀로 만드는 거야, 아이들. 다 잘해라! 서울대 가면 다 잘해야죠. 자, 그래서 다시 세계 나뉘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창의 탐구 공동체 이 두 개입니다. 자, 요게 제가 제 설명회 때마다 재밌게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행의 가이드 같다. 사진 스팟이라고 하죠. 여기가 사진 스팟이에요.
요거는 한 장 정도 찍어 두시거나 찍으실 게 없으시면 판서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집에 가서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꼭 보실 게 감사합니다. 제가 강제로 시켜서 사진 찍는 건 이번 설명회가 처음이에요.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은 제가 여기 있으면 너 얼굴 치워라, 배 나온다, 배 힘줘라 이런 눈빛들이었는데 부모님들은 저게 무엇일까?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수행평가라고 돼 있죠. 수행평가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들도 중학교 이제 애들 학교 보내면 수행평가보다 시험을 잘 보라 그러잖아요. 시험 잘 봐야 되고 시험 그러다 애가 시험에 들어요. 근데 수행평가가 지금 대세가 됩니다. 뭔 얘기냐면 이거 서울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가 애들 뭐 보겠다고요? 수행평가가 얘가 수행평가에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실화를 보겠대요. 그 과목이 뭔지 아세요? 과학하고 사회가 핵심으로 예시로 나왔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이들 사회는 암기고 과학은 문제풀이 이렇게 했잖아요. 끝난 거죠 이제. 이게 발표 토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서울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생기부에 기록이 없으니까. 이 수행평가는 어디에 기록되냐면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중학교 성적표 밑에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거기를 비슷하게 오려붙이거나 복불복을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일부 몰지각한 학교들은 아이 개별적 특성에 맞춰서 써줘요. 그 일부 몰지각한 학교가 하나고, 외대부고, 상산고, 민사고 이런 학교고, 명도계고 이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거의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이 평소에 활동하고 탐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 말씀드릴까요? 꿈이에요, 꿈. 너 진로가 뭐냐?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진로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이 90%예요. 그 아이들 거의 대부분 특목고 안 가는 거예요. 못 가고. 이해가시죠? 왠지 아세요? 특목고 자소 쓰죠? 1번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인데 두 번째 맥락이 뭔지 아세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에요. 진로가 없는데 어떻게 특목고에 가요? 쓸 게 없는데. 이해가시죠? 그래서 진로를 잡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서울대는 탐침 질문을 한다. 뭔 얘기냐면 면접으로 얘를 탈탈 털어요. 국정조사 수준으로. 근데 남학생들은 털 필요도 없어요. 시작과 동시에 나가니까.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죠? 탐침이란 건 군사용어죠. 뭐예요? 지뢰 이렇게 찾아내는 거 있죠? 지뢰 나올 때까지 찌르잖아요. 뭐예요? 애가 대답을 못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데 1번 대답부터 못하는데 뭐 시간 떼고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대 면접은 최소 15분짜리 2세트나 4세트 이렇습니다. 버티겠어요? 예. 최근에 용인 외대부고라는 학교가 면접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동안 15분 동안 4개, 5개 질문을 하던 걸 16분 동안 2개 질문만 한대요. 그럼 한 질문에 몇 분? 8분 동안 혼자 떠들어야 돼요. 이건 거의 논문 발표죠. 저희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근데 걔가 그런 걸 해내서 발표해서 붙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시계를 초침을 재보니까 20분 넘는 여학생들도 있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emphasizing은 여예요. 여. 네. 자, 그래서 탐침 질문이라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공동체 역량 서울대가 참 이것까지 말하면 욕심인데 지네가 제일 못하는 걸 애들한테 요구해요. 혐오비죠. 혼자 잘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반성의 뜻으로 많이 보나 봐요. 그리고 또다시 공동체 역량 나온다. 나머지 뭐 그 아까 말한 수행평가적인 면인데 그러면 자 놀라운 건 제가 여기서 그거를 스킵을 했나 보네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정시 전형 반영이거든요. 저기 뭐라고 돼 있냐면 반영이 40점, 정시 일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그러면 정시 일반 전형의 경우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수능을 100점 만점으로 하면 몇 점 취급한다는 거예요? 수능 60점. 그리고 서류 평가가 40점이에요. 정시에서 면접은 없어요. 근데 서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어떤 서류요? 생기부요. 아까 수행평가하고 그 생기부. 그러면 아이가 수능을 만점을 받고도 서울대를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죠. 왜요? 40점이 A뿔, 38점이 A예요. 2점 차이죠. 수능 400점을 60%로 하면 4, 6에 24. 표준 점수가 240되고 그죠? 나머지 160을 예를 들면 서류로 평가하는데 이걸 2점씩 깎는다면 실제로 점수가 엄청나게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점 날라가면 얘는 수능을 도대체 몇 개를 더 맞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학교 한번 잘못 선택할 뿐인데 2점 날라가서 못 붙는 거예요. A뿔의 학교와 A의 학교의 레벨 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 인지하시겠죠? 그러면 A뿔 학교를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서울대에만 국한하면 상관없는데 몇 달 전에 경희대도 발표했어요. 정시에 생기부 보겠다고. 앞으로 그럼 경희대는 뭔지 아시죠? 어떤 상징성이야? 스카이 성산 중경할 때 그 경이에요. 8강. 이과 기준으로 12. 왜냐면 카이스트랑 포스텍 11이다. 유니스트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가볼 만한 모든 대학들이 이제 생기부를 반영한다. 그러면 우리 애는 생기부는 무시한다. 배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의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목을 선택한다. 이게 이제 서울대 기준인데 이 기준표가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특목고, 전사고, 연과고들은 이 기준표에 맞춰서 수업을 엄청나게 깔아놓죠. 이해가시죠? 그거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은 일반고는 취급 안 하시나요? 제가 지난달에 저 학원에 임명을 받았는데 대입 연구소장 하래요. 원래 고입하다가 그죠? 아이들 고졸로 만들 게 아니라 대졸로 만들어야 되니까 대입 연구소장이니까 이 동네 학교도 되게 분석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러려면 대치동에 있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대치동에도 학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지역의 모든 일반고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수능 올인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턴을 하고 있죠. 지금 열심히 턴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극적으로 바뀌길 저는 희망합니다만 문제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시스템이 바뀌고 사람이 그대로면 그 단체는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게 좀 애석해요. 자, 요게 이제 특목고 얘기인데 뭐 간단히 보시면 특목고 애들은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중학교 내신을 올 A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굳이 얘기하면 국어, 영어, 사회만 잘 받으면 외고 가는데 지장 없다. 그런 점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생기부에서 대학이 가장 고등학교 특목고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중치 부분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 아까 말씀드린 과세특이에요. 거의 0.178의 가중치를 준다라고 하니까 실제 1이다. 보시면 되고 2위 영역이 보시면 동아리 활동, 3위가 종합의견단, 요 세 개가 빅3다. 출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코로나 이후로 출결은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지금 특목고 가는 애들 중에 2년 개근이 상당히 많이 없어요. 애들이 뻑 하면 조퇴하고 지각해요. 그죠? 근데 그 비인정은 아니고 인정이죠. 어떻게 인정해요? 징징대면 되잖아요. 엄마한테 이러면 엄마가 가까운 병원 진단서 받아서 첨부해서 드려요. 그러면 애는 인정이 돼요. 제일 담임이 힘들어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학교 와서 징징대는 애들. 이건 뭐예요? 조퇴죠. 그래서 대학이나 특목고들은 조퇴를 지각보다 더 싫어해요. 왜일까요? 쟤는 잠재적으로 나를 괴롭히네야. 그렇잖아요. 그게 조퇴가 어쩌다 한 번인 모르겠는데 조퇴 23회 막 이렇게 10회 막 이렇게 있는 경우 있어요. 취미생활처럼.
골치 아파요. 자, 이 대목에서 어머님들 이런 생각 들죠. 우리 딸은 너무 생리를 심하게 할 것 같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더 놀라운 건 그러면 2년 3년간 개근한 여학생은 홍석천이에요? 뭐 로봇이에요? 여자를 가장한 남자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애는 개근을 하는데 너만 유난히 그런 이유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면접 시에 학업 인성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아프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대로 합니다. 대학 교수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학교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가시죠? 학교에 있다는 건 아프지 않는다는 소리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횟수를 줄이거나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습관적이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익스큐즈가 영어 쓰네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실성을 평가하는 상황이니까 출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영역도 잘 보시면 되겠고 동아리는 가급적이면 진로와 연계하거나 자신 없으면 그냥 노는 동아리 하는 게 낫죠. 스트레스라도 푼다. 어정쩡한 거 하는 애들이 있어요. 펜아트, 퀼트, 자수 뭐 이런 거. 이게 왜 할까요? 그 노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남자애가. 무동아리보단 이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된다. 자수가 꽃꽂이 하냐? 네,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가셔야 되고 출결은 미인정 한 번이라도 치명적이다라는 거 얘기하시고 출결의 중요성, 인성 영역, 성실도, 학업 영역, 학습 의지로 본다 보시면 되겠고요. 출결 관리 계속하죠. 보시면 학업 역량 불성실, 기숙사 및 단체생활 부적격으로 보고 하나골 그래서 민사고 체력 측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고 민사고 체력 측정을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미인정은 감점이 3회 1점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미인정 조퇴하면 감점 0.3조에서 동점자에서 커팅돼 버린다. 이런 건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영어 제가 영어 필 받았었네요 그때. 건전한 이게 소리 나는 몸에서 소리 나는 정신이 아니고요. 건전한이라는 뜻이고요. 보시면 수상 경력 반영 안 되니까 뭐 수상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창치 활동은 중학교에서의 활동보다 고등학교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자율 동아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목고들 동아리가 한 200개 넘는 학교들 많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나온 그 반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로는 어필을 다 할 수 없는 나의 진로에 대한 욕망, 열정, 욕구 이런 걸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안고 있으면 안 되고요. 표현이 돼 있어야 되고 반드시 어디서 학교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자, 섬기는 리더십 무슨 교회도 아니고 그죠? 선도적 리더십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나대지 않고 차분하게 뒤에서 서포팅하는 그런 거. 그래서 여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걸리고 남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 아시고 진로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확인되는 상황들을 찾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아리는 봉사는 진지전형이라고 합니다. 진정성과 지속성. 지속성에서 진정성을 엿볼 수 있어요. 꾸준히 어머님들이 오늘날 이렇게 돼버리시기에 남편의 진정성 때문에 지속성 때문에 계속 대시하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성에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러면 정말 이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연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한테 배워야 돼요. 성공했으니까. 자, 진로활동 군중 속에 고독해야 된다. 뭔 얘기냐면 아이들이 수십 명 막 움직이더라도 내 진로는 내가 생각해내야 돼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거. 첫 번째,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하면 같이 어울려서 잘할 수 있을 그러한 학습 분위기를 많이 탄다. 그러면 국가가 내라는 모양이면 걔도 내란하고, 그죠? 뭐 전쟁 나면 같이 하고 뭐 이런 거겠네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기의 진로는
타인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택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요한 학교 선택을 분위기 따라간다. 클럽이에요? 분위기 보게. 그래서 이런 거 부모님들 분위기 따라서 이사 가진 않지 않아요? 물론 동네 학습 분위기 좋으니까 거기 가긴 하지만 아파트가 허름한데 여기는 우아한 고풍 앤틱 분위기야 그러고 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위기로 학교 가는 건 어쩌다 한두 번 찻집이나 식당은 갈 수 있어요. 맛없으면 나오면 되죠. 학교도 맛없으면 나와요? 그래서 자퇴를 하죠, 아이들이. 분위기 보고 갔다가. 그 분위기에 본인이 안 맞는 거야. 본인이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특정한 목적 없이 저 학교 가면 아이들이 공부 더럽게 못하니까 내가 가면 확 휘어잡을 수 있어. 예, 본인도 휘어잡혀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단체로 묶여서 안 좋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만 보고 가면 안 된다. 뭘 봐야 된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대학이 그걸 좋아하나. 이런 거 보셔야 되고. 자, 보시면 생기부는 이렇게 나와요. 자율활동에서. 그죠? 제가 실제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질문은 이렇게 나와요. 생기부 바탕으로 질문들이 나오는 걸 제가 샘플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기부에 질문거리가 없으면 안 나와요. 그죠? 뚱뚱한 벌금, 델파이 기법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질문도 그거에 대한 논리 타당성을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영어 용어 써 있으면 무조건 질문 받는다 보면 돼요. 너 그거 아냐? 이렇게. 예. 왜냐하면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걸 얘가 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행학습은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한다고 해서. 교과와 해당 사항은 단순한 수치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의 수업 태도를 본다. 그래서 과세특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이렇게 성취도가 나오지만 고등학교는 분할 점수로 성취도가 좀 바뀐다. 그래서 90 넘으면 무조건 A가 아니라 점수가 낮아도 A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거 명심하시면 되겠고. 고정 분할이냐? 요거는 제가 잘 알아요. 그죠? 이자 낼 때 원리금 균등 상환이냐? 변동 상환이냐? 변동하신 분들은 저주받죠. 그죠? 너무 다행이에요. 분리라. 달러를 들렸는데 집안 말아먹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과 수행을 나뉘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행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세특은 500자로 선생님들이 정성껏 써주는데 대부분 정성껏 오려 붙여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의 과세특이 나와야 된다. 이게 좀 애매하죠.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이 친구만의 과세특 내용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그 외의 내용은 예를 들면 교과 공통사항들을 그냥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학적 모델링 이용해 미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문제가 쭉 나옵니다. 전환 문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요. 최근에 AI 때문에 챗GPT로 해서 교수들이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어요. 생기부 가지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풀 문제들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걷어들였대요. 일단은 1차적으로 만드는데 교수들이 수정을 합니다. 아직 챗GPT는 우리 인간을 너무 위대하게 봐서 IQ 640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로. 자, 수학 얘기 간단히 할게요. 보시면 미적이 하이라이트인 거 아시죠? 근데 이 미적의 기원은 초4로 나갑니다. 규칙 찾기서부터 미적이 시작이 돼요. 아이들이요, 물론 초1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누구냐고요?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아드님이라고. 자, 근데 부모님들이 명심하시죠. 나 오늘 또 이거 영상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또 보고 얘가 요새 유튜브 검열이 취미생활이라 설명회 갈 때마다 제가 우리 아들 욕을 해야 돼서 우리 딸 칭찬 아들 욕 이게 재밌어요. 초4, 초6 이 두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때 인생이 끝나요. 모든 수포자들이 여기서 수포를 하죠. 왜요? 함수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함수 극복하면 꽤 오래 버텨요. 왜냐하면 함수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1차, 2차, 다차, 뭐 이런 다항함수 뭐 이렇게. 그리고 미적분도 결국 함수에서 나오는 건데 얘가 이해가 안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수학 약한 애들 대부분 여기서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대수냐 기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수를 안 하니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학교육과는 그냥 틀에 박혀 있고요. 고등학교 교육과는 이렇게 뭐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몇몇 학교들이 이동식 수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 이거 제가 또 나오죠. 몇 개 학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학교가 있어요. 하나고 같은 경우 고1 때 공통과학을 해요. 통합과학. 고2 때 과학을 뭘 할까요? AP 합니다. 영어로 물화생지예요. 멋지죠. 애들이 멘탈이 나가요. 예. 여기가 미국인가? 뭐 이러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CNC가 필요하겠죠. 예. 영어. 예. 이러고. 자, 계속 봅니다. 아이들이 이게 CNC 위력을 고2 때 느낀대잖아요. 하나고 간 애들이. 왜냐면 영어학원에서 맨날 CNC에서는 비문학이나 과학, 사회과학 현상 모든 것들을 영어로 많이 수업을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 이런 부분 아까 독서 얘기 많이 하는데 역시 서울대가 강조하는 강조점입니다. 자유학기제 활동은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독서 활동은 요거 사진 찍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좋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시키세요. 어려운 도서를 대충 읽히는 것보다 차라리 만화책 수십 번 읽히는 게 낫는데 만화책 추천 만화 3가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먼 나라 이웃 나라 좋은 만화책이에요. 두 번째는 그거 알죠? 실험실에서 뭐 살아남기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과학 관련 만화들 있잖아요. 그런 만화들은 다 괜찮습니다. 학업 역량이 뛰어나죠.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좋아한 거 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해요. 기록을 일상화하기. 휴대폰에 익숙하니까 아이들이 기록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데 휴대폰이 알아서 저장해 주기도 하지만 기록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펜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메모지도. 메모지 없으면 팔뚝이나 아무 데나 써요. 일단은 기록해 놔야 되니까. 내 IQ가, 내 머리가 뭐 24,000 정도 되진 않잖아요. 저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일일이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기록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울대 학업능력에서 독서활동을 되게 중요시 본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책 읽어야 되냐? 요거 사진 한 장 찍으시면 좋겠는데 이게 서울대가 추천한 추천도서입니다. 저 책 다 읽으면 애는 어떻게 되냐면 AI가 돼요. 그리고 부작용은 뇌가 터져요. 그래서 뇌 터지지 말라고 빨간 거만 제가 이렇게 체크했어요. 이거 다 읽는 건 무리다. 빨간 거라도 좀 읽어라. 빨간 거만 읽으면 눈이 빠져요. 충혈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책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서울대 교수들은 다 읽을까요? 읽어요. 이분들이 시간 남아서. 맨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읽은 양이 많은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독이 돼요. 많이 먹었는데 배설하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거 아시죠? 독이 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떠들거나 글로 써서 남기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 책을 많이 읽히란 건 그냥 안으로 삭히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걸 표출하는 힘의 원천으로 삼게 하라는 소리예요. 많이 읽고 지적으로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자, 독서는 선택하는 순간부터 지적 능력을 평가받아요. 걔가 어떤 책을 들고 다니냐로 걔를 평가하시지 않나요? 아이고 제가 저런 거 읽고 있네. 우리 아들은 총균세 읽는데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성평가에 대한 요소고 포괄적인 인성교육의 교육은 잘하고 그런데 딱히 그런 것만 아니에요. 한강책 읽는 애들은 인성을 버리고 가야 돼요. 그 책의 내용이. 자, 전공적 합상의 고민을 독서로 해결하죠.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대화가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융합적 사고를 재해석하도록 시도하는 게 독서다. 이성 세계관 가치관 정리의 도구가 된다. 참 독서 만세 이러죠. 근데 왜 서점들은 다 망할지 모르겠어요. 자, 행특 종합 의견 마무리합니다. 행특 종합 의견 수학 문제 어려운 경우 친구에게 쉽게 설명해줬다. 그리고 진로 분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종합 의견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인하 단계에 힘썼다. 직책도 얘기하고 적기토에 답했다. 윤리적으로 많은에게 대립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질문도 하면 질문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생기부 방향으로 질문들이 나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내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때는요. 일단 세 과목이 메인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수학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돼야 되는 건 영어예요. 근데 영어랑 수학만 하면 애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외제가 돼요. 그래서 국산어의 메카, 국어. 그렇게 그래서 국어를 통해 독서하고 영어도 독서랑 그렇게 같이 하면 되고 수학은 풀이도 중요한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해설지 좀 보라 그러세요. 답 맞출 때 1번에 2, 2번에 3이 아니라 1번에 그게 2가 왠지를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걸 읽어야 돼요. 그냥 답만 맞추면 아이들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풀이 과정을 지가 그 출판사 그 전문가들보다 더 똑똑해요? 아니잖아요. 풀이 과정을 면밀히 보라 그러세요. 그게 공부예요. 수학은 채점하면서부터 공부해요. 푸는 과정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애들. 채점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더 정확한 건요. 내 풀이 과정하고 해설지의 풀이 과정이 일치하는지 봐서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머님들이 감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